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여자 빈곤율이 높은데 앞으로 더 높아질 듯합니다. 일본 마케인의 세대보다 더 심할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맞습니다. 빈곤율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남자도 빈곤율이 높은데 여자분이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자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경제 분야나 사회 현상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여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 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아봤다거나 자신이 결혼 못하게 될 수 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아까리 못해도 나 좋다고 데리고 살 남자가 있을 거다, 그냥 아무나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닦아놔야 된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답이 없어요. 왜냐, 나이 먹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일단 나이 먹고 나면 취업이 쉽지가 않아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취업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회사라는 곳이 나이 많은 사람을 잘 안 받아줘요. 특히 여자분들이 일하는 일자리 분야는 나이 많은 사람을 잘 안 받아주려고 할 겁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일하려고 하는 분야가 서비스 사무직인데 보통 이쪽 일자리는 고용보장이 안 되죠.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나서 매나 그 비슷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른 걸 하기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리고 나이가 차게 되면 일단 남자들은 그분들이 여자를 보지 않아요. 연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애와 결혼의 대상으로. 나이가 40이 다가오면 정말 이성에 환장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여자를 안 봅니다. 좀 냉정한 말이지만 뭐 그분들은 남자를 안 보겠죠. 그래서 나이가 차선 더 이상 이제 결혼을 통해서 구제받는다는 것은 포기하셔야 되고, 사실 연애도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잘 모르는 건데, 일단 남자분들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뭐 이성적인 매력 그런 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남자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해달라, 가진 게 얼마나 있냐 따지고 재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가진 게 없는데, 자기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상대방한테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예전같이 뭐 전성기도 지났고 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먹었어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남자들이 나이가 이제 차버리면 연애를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비싼 나이대 여자분하고. 연애가 안 되니까 결혼은 더 안 되겠죠. 왜냐, 40 넘어서 결혼했을 경우 출산도 안 될 뿐더러 뭐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결혼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 커가는 모습 보면서 참고 이 부부 생활 이어나가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으면 같이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이 먹고 결혼했을 경우 임신조차도 되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나이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특히 40대가 되게 되면 여자분들 폐경기가 옵니다. 폐경기.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한 시기가 와버려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자녀 양육을 못하는 거죠.
자녀 양을 못 하는데 결혼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래서 남자들이 40대 여자분들하고 아예 결혼 상대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자분들도 뭐 결혼 못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어떤 직업으로 얼마나 벌고 어떻게 플랜을 짜가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실행에 옮겨 본 적도 없고 뭔가 기반을 닦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마케이너 세대가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한 한국판 마케이너 세대를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죽하면 아웃소싱 업체들도 경기가 없으니 일이 없답니다. 공단 업체들도 임대료가 비싸니까 좀 수도권 외곽 쪽에 땅 사놓고 거기로 옮겨버리고 정직원 빼곤 아웃소싱은 다 해고시킨다고. 얼마 전 설에도 막노동 일거리 구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대부분은 다 발걸음 돌렸다는 뉴스도 나왔었죠. 이 댓글이 좀 오래된 댓글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내가 봤을 때는 뭐 투자로 이렇게 뭔가 큰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제 생각인데 수축사회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축사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보다는 딱 필요한 것만 놔두고 쓸데없는 것들은 없애는 거예요. 고용시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딱 필요한 것만 놔두고.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가시기를 싹둑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출사회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보면 여러분 뭐 그동안 우리나라가 믿고 있던 뭐 자동차나 반도체도 올해를 기점으로는 좀 내리막을 탈 거예요. 반도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분기 성과 봤잖아요. 수직하강 했잖아요. 자동차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그 이상 팔리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수도 그럴 거예요. 내수도 지금 사람들 지갑이 얇아가지고 선뜻 자동차를 사기 겁나요. 금리도 비싸기 때문에. 먹고 사기 어려우니까 자동차도 이제 안 사게 돼요. 새 자동차도. 앞으로 수축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뭐 신차 샀던 사람들도 아마 팔아버릴 겁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몇 차례 또 인플레이션 더 오게 되면 이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새 차 사놓으신 분들 중에 파는 분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팔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고차 사이트 한번 봐보시면 신차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랜저나 K5, K8, G80 같은 거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주행거리가 한 15,000에서 2,000 사이입니다. 거의 새 차예요, 그 정도면. 중고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정도야. 그 정도는 거의 중고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2만 킬로 이하의 차들이 많이 보여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들이 그 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중고차도 잘 안 팔려요, 여러분. 중고차도. 사람들이 지갑이 얇아가지고 중고차 시장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경매 시장도 활발하지 않고. 그래서 제조업도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예전같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지는 힘들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제 예상입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설비를 투자하기 힘들 테고 일거리도 많이 줄일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새로운 신입들을 많이 안 뽑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입들을. 왜냐, 사람들을 뽑으려면 설비를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사람 뽑는 건데 자리를 안 만들면 뽑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존에 일했던 직원들을 계속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4차 산업.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 수축 사회를 좀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단순 일자리는 이 프로그래머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어. 사무직은 챗 GPT, 그리고
서빙이나 이제 계산 같은 거 키오스크나 로봇 같은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서비스업 일자리는 남자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일자리 취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일하면서 먹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4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서 내가 이제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는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 찾아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연장 들어야 되고 기계 만져야 된다고.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야 이제. 자꾸 정해왔던 길로만 가면 답이 없어요 이게.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 답답한 게 뭐냐면 아직도 보면 여자분들은요. 약간 정해진 수순대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이 원래 기존에 사무직과 서비스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인 같은 데 보시면 이 사무직 같은 일자리 보면 보수가 작거든요. 그 계약직이야. 근데 그거 하겠다고 지원자가 미어 터져요. 아니 그럴 거면 사실 다른 데 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거면 좀 답답하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사무직 일자리 보면 여러분 사람인 같은 데 보시면 계약직이 더 많아요. 계약직과 임시직. 아니 파트타임도 있습니다. 사무직 중에. 그러니까 급할 때만 쓰고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파견업체 소속으로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일정 기간 동안만. 그런 것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단순한 일자리만 가지고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거는 뭐 여자한테만 힘든 게 아니라 남자도 힘들어요. 둘 다 힘든데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이제 그동안 진입했던 취업의 분야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무직과 서비스 몰빵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돼가지고 이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분들도 직업을 보는 시야가 늘 넓혀져야 돼요. 자신들 스스로 넓히셔야 돼요. 다른 분야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도 쉽게 결혼하기 힘들 거예요. 수출 사회로 가게 되면 남자들도 자기 먹고 살기 어려워서 결혼을 미룰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눈을 낮추지 않으면 이제 여자분들도 결혼 못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일본도 이제 법을 꺼지면서 수출 사회가 되면서 남들도 자신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연애도 포기하고. 먹고 살만해야 뭐 연애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뭐 돈도 쓰고 결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도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돈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연애를 해야겠다 마음 자체가 안 생겨요. 왜냐? 연애하면 돈이 들잖아요, 여러분. 보통 남자가 돈을 쓰잖아요. 근데 그 돈 자체가 아까울 정도로 그만큼 남자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데이트 문화도 많이 바뀔 거야. 그동안 남자가 돈을 좀 많이 쓰고 차도 끌고 모텔비도 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각자 좀 돈을 분담하지 않으면 데이트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아마 많은 부분이 좀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많이 변하니까 너무 정해진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변화는 세태축에서 우리는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너무 정해진 길로만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결혼을 통해서 구제받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정말로. 여자분들 만약에 능력이 없잖아요. 사실상 결혼 못해요 이제는. 모아는 돈이 없잖아요. 능력 없잖아요. 그럼 결혼 못합니다. 빨리 받아들이시고 이 상황에서 난 어떻게 살아갈까를 잘 계획하셔야 돼요. 빨리 판단해야 그나마 살아갈 방법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